안녕하세요. 엑셀2 파이썬 김판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코딩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잡 때문에 코딩을 선택하신 분들 말고 사이드로 코딩을 배워서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대부분 지겹고 반복적인 업무를 코딩으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셔서 코딩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반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야겠죠? 파이썬의 반복문 중에 하나는 포문입니다. 이 포문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이건 평소와 같은 판다스 강의가 아니고 파이썬 강의고요. 판다스 입문자들 중에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파이썬 입문자를 상정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잘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판다스 입문자가 아니셔도 들으셔도 됩니다. 시작할게요. 오늘도 파이썬. 먼저 간단한 코딩을 해볼게요. 프린트라는 함수는 이 안의 내용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A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프린트 A, 프린트 B, 프린트 C, 프린트 D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A, B, C, D가 출력이 됩니다. 정말 정직합니다. 코딩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짠 코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코딩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제가 짠 코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에러가 나면 제가 잘못 짠 거예요. 어디 탓할 데가 없어. 아무튼 아주 정직한 결과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라는 동일한 작업을 내용물만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이럴 때 쓰는 게 포문이란 겁니다. 매번 바뀌는 가변적인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포문을 작성을 해볼게요. for i인 방금 만든 리스트를 넣어주시고 콜론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i는 변수거든요. 여러분들도 i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포문입니다. 그런데 포문은 사실 뭐뭐 동안에 무엇을 하라 for의 파트와 do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o의 파트를 쓰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do의 파트입니다. print i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포문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포문을 작성하시면 i는 차례로 주어진 리스트의 원소가 됩니다. 맨 처음 i는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인 a가 됩니다. i가 a가 돼서 아래 파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i가 a니까 print a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i가 이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인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파트를 수행합니다. print b가 되겠죠. 다음에는 c가 돼서 print c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d가 돼서 print d를 수행합니다. 결국 왼쪽의 명령과 똑같은 작업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도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게 포문이에요. i는 두 파트에서 리스트의 원소를 지칭하는 변수입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 i를 쓰세요. 문법적인 부분을 약간 체크를 해드릴게요. 포문을 작성하시면 무조건 끝에 콜론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파트를 작성할 때 빈칸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탭을 누른 만큼 들여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유의하지 않으시면 에러가 나니까 꼭 유의해주세요. 자, 정리하자면 포문은 반복적인 명령에서 가변적인 부분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for i인 리스트라는 포문을 쓰고 반복적인 명령을 두 파트에 집어넣고요. i로 하여금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차근차근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포문의 유형을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print a라는 명령을 4번을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정직하게 4번의 a가 출력이 됐네요. 이걸 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4개의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for i인 리스트를 하시고 반복적인 명령인 print를 쓰시고 그걸 i로 수행하도록 하면 되겠죠. 물론 콜론과 탭에도 유의해서 작성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4번이 완전히 똑같은 작업이죠. 거기서 꼭 A의 4개라는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를 ABCD로 만들고 프린트에 I를 하는 게 아니라 A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I가 처음에는 A가 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프린트 A를 하고 I가 두 번째는 B가 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프린트 A를 하고 마찬가지로 C가 되지만 프린트 A를 하고 B가 되어도 프린트 A를 하겠네요. 이 두 개 파트에서 I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똑같이 이것만 출력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같은 작업들이 반복될 때는 횟수만 같은 4번에 해당하는 4개짜리 리스트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포문 작성 방법이에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서 ABCD를 했는데 0, 1, 2, 3도 괜찮겠죠? 근데 반복된 작업의 개수가 100개면 100개의 원소를 치고 있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range라는 함수를 씁니다. range 0,4 하면 0, 1, 2, 3의 리스트와 똑같은 거예요. 0 앞에서 시작해서 4 앞에서 끝나는 범위 내의 모든 정수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range란 함수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번이 되면 이 숫자를 100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내용이 안 중요할 때는 range의 리스트를 써서 반복문을 수행시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오늘 공부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앞선 두 유형의 포문은 반복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문으로 작성해주기가 편했는데요. 세 번째 유형은 이어붙이는 케이스예요. 특정 원소들의 합을 해볼게요. 이런 케이스에서 포문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먼저 이 모든 원소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포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문 위에 값이 0인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포문의 두 파트에서 변수 a 더하기 i를 다시 a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포문이 끝나고 나서 내어쓰기를 한 상태에서 이 a를 프린트하면 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콜론을 꼭 넣어주시고 들여쓰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a 값이 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이해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싫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저희는 a를 0으로 선언을 했죠. a는 0입니다. 그리고 포문을 만들었어요. 포문을 만들었으니까 i가 처음에는 1이 되겠네요. 그럼 a 더하기 i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값을 다시 a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a는 이제 0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i가 2입니다. 새로운 i 2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을 다시 a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는 3입니다. 새로운 a와 새로운 i를 더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더해진 값을 다시 a에 넣어주면 a는 이제 이런 값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는 이번엔 4가 되고 새로운 a와 i를 더해주면 이런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a에 넣어주면 이 반복문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a에는 이 값이 담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구하려던 값이었죠? 그래서 반복문이 끝나면 a의 값이 저희가 구하려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a를 하면 원소들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숫자를 더하기로 이어붙인 상황에서 포문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숫자가 아니라 작업 결과를 리스트에 어펜드로 이어붙인다든지 데이터 프레임을 콘캐트로 합친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도 빈 리스트를 선언해서 작업을 수행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이어붙일 때도 빈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해서 똑같은 구조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대상이 다르고 함수가 다를 뿐 그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포문을 이해를 하신 거고요. 남은 부족한 부분은 같이 실습으로 채워볼게요. 작업 시작할게요. 자, 먼저 제일 유형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정직하게 ABCD가 나왔습니다. 이걸 포문으로 작성할게요. for i in 이렇게 하고 콜론 꼭 써주시고요. 포문을 작성하고 엔터를 치면 주피터 노트북은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자동 아니면 탭 눌러서 들여쓰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인 수행인 프린트를 하시고요. i를 집어넣고 수행을 시키면 위와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거예요. 다 지우고 두 번째 유형 해볼게요. 프린트 a 이걸 4번 했었죠?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a가 4번 나옵니다. 이걸 포문으로 바꾸면 콜론 꼭 써주시고요. 프린트 i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i를 넣지 말고 똑같은 게 반복될 때는 똑같은 명령 전체를 다 넣어주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명령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리스트가 꼭 a일 필요가 없고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랬죠. 아무거니까 0, 1, 2, 3 하겠습니다. i와 상관없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스트는 횟수만 맞으면 되지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작은 숫자라면 0, 1, 2, 3을 다 칠 수 있는데 100번 수행이라면 이걸 리스트로 다 일일이 넣긴 힘들겠죠. 그럴 때는 레인지 하시고 0부터 4까지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똑같이 나오시고요. 이걸 눈으로 리스트로 보고 싶으면 리스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이게 바로 0, 1, 2, 3이에요. 이걸 넣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마찬가지로 4번이 됩니다. 자, 이거 100번을 해볼게요. 100번 하면 100줄이 되니까 그건 좀 보기 힘드니까 행바꿈이 없이 옆으로 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100번을 해보면 A가 100개 출력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작업을 할 때는 레인지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편합니다. 다 지우고요. 이번엔 세 번째 유형, 이어붙이는 유형을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볼게요. 먼저 더해질 원소를 전부 리스트에 넣고요. 포문을 작성합니다. for i in 리스트하고 콜론 꼭 써주셔야 되고요. 포문 위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0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수행 파트에는 a 더하기 i를 하시고 그걸 다시 a에 집어넣어주세요. 그리고 포문이 끝났으니까 내어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프린트 a를 해보시면 이렇게 이 원소들의 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본 구조의 포문을 작성하실 줄 아시면 반복적인 업무를 쉽게 수행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전체 코드를 모아볼게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파이썬 포문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포문 형태예요. 이 세 가지를 안다고 포문을 다 안다고 보실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판다스 SE는 포문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반복적인 업무도 코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포문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나 판다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판다스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판다스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